제가 오늘 발표드린 영화 제목은 파고다입니다. 파고다 다 아시나요? 요 근처에 있죠. 네. 예. 아마 젊은 세대하고 이 청년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아마 어르신들하고 이 청년 감독하고의 어떤 느낌의 갭도 있지 않겠나. 아마 파고다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억거리로 많이 남는 장소가 돼 있는데 청년들한테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새로울 수도 있고 느끼는 게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 있는 장소, 우리는 가보지도 생각도 못한 장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감독이 제목을 파고다라고 정한 이유도 우리가 이제 세대에 대한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의 그 노인 여가문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걸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서 술지를 안 폈네요. 제가 이 작품은 2020년도에 정희원이라는 청년 감독이 청년 부분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정희원 저쪽 가서 하는 게 나아요. 아니 이쪽 가서 하지. 정희원 감독은 이제 이 단편 영화를 갖다가 좀 시청하다가 보니까 저도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청년 감독에 대한 이 자료 정보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일단은 이제 경기대 영상학과를 졸업했고 영상작가 전문교육원에서 이제 교육을 이수함과 동시에 이제 아마 한 3가지 작품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참여의 의도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중에서 정부가 해야 될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개개인이 할 부분이 있는데 아마 활동을 할 때는 아마 남성분들이 성격이 그런 꼰대 소리를 안 듣는데 왜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은 점점 변해서 꼰대가 돼서 그렇게 청년들 세대하고의 차이가 좀 지는지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한 작품으로 앞으로 이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또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고다라고 제목을 정했을 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듯이 파고다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미지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시조선 때는 여기가 원각사 절터였죠.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넘어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기방으로 해가지고서 손님 접대도 하고 이런 쪽으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정화도 하고 좀 조정도 하고 해가지고서 91년도에 이름을 탑골공원으로 정했다가 2011년도에는 서울 탑골공원으로 정식 명시됐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도 아마 예전에 파고다 아케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청년 세대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종로 쪽에 저기 낙원동 상가 쪽으로 가려고 하다 담벼락 있는데 거기에 아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2층으로 된 아케이드.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쇼핑센터로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거기가 좀 정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좀 바뀐 부분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줄거리는 한 노인의 생활을 나타낸과 동시에 이 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남은 여생을 어떤 쪽으로 가면 될 것이냐는 그 방향 제시를 한 작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등장인물에서는
가정에 대한 부분은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물과 인물의 상관관계에서는 부인하고서는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죠. 입장이 다른 겁니다. 심지어 나가줬으면 좋겠다까지 나오잖아요. 부부가 여태까지 쭉 그렇게 변화한 모습도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정대만이라고 이 파고다 공원에서 만났을 때는 상당히 유쾌하고 정반대인 성격을 묘사하면서 그래도 적응하려면은 갈등 부분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집 동네에 있는 세탁소 김 씨나 미장원 정 씨도 그 등장인물의 그 캐릭터는 상당히 좀 잘 선정됐다고 봐요. 얼굴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주인공하고는 대조적이죠. 한쪽은 유하고 부드럽고 좀 여흥을 즐길 줄 아는 부분이 있는데 주인공은 종국 씨는 상당히 고지식하고 괴팍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 사건 이야기를 봤을 때 노인들에 대한 사실 4대 고민이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그 첫 장면이 작은 가게의 표현으로 대두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종국 씨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홀로 이렇게 있으면서 텔레비나 보고 성이나 내고 하는 일 없어가지고 꽥꽥 부인한테 소리나 지르고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따뜻한 면도 있죠. 손녀가 온다니까 아주 두 발 걷어붙이고서 그냥 거기에 잘하고 싶은, 정을 느끼고 싶은 이런 대립적인 갈등도 묘사가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가서 씨암탉도 잡아서 준비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의 제시는 뭡니까? 노인이 되면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자식하고 거리도 멀어지고 부인하고도 멀어지고 친구들하고서도 멀어지고 그 고독에 대한 표현을 잘 묘사한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기승전결해서 친구가 파고다를 데리고 가서 전혀 다른 세상의 성격인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고다라는 이 상징적인 거를 갖다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왜 파고다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공원이 됐을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자연 발성적인 현상이 있죠. 교통의 편리성. 전철 3호선이 다닙니다. 1호선, 3호선, 그 다음에 몇 호선이죠? 5호선. 그렇죠. 그래서 대개들 보면 이제 강북 쪽 사람들이 또 좀 많이 어울릴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1호선은 저기 수원을 거쳐서 이천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이천이 아니죠. 온양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온양에서는 오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북 쪽에서들 이제 접근성 때문에 많이들 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억의 거리. 젊었을 때는 종로 쪽이 굉장히 무교동 하면은 젊음의 그 홍대거리하고 거의 똑같은 무교동 거리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던 추억거리가 노인들한테는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치적으로는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공원하고 오면은 외로움을 겪는 노인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더욱 좋은 거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식사가 해결하는 거. 무료 급식소가 2군데씩이나 있었는데 아마 최근에 한 군데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정보. 그 실버 극장이라고 해서 그때 이름이 달렸죠. 낙원극장인가 뭔가 돼 있었댔죠. 그 허리우드 극장. 그게 옛날에는 굉장히 그래도 유명한 극장이었는데 저도 최근에서 이거 작품 보면서
알았어요. 그거 없어졌구나.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그런 영화로 바뀌었구나. 그것이 이제 현실에 대한 그 주변 환경 문제고요. 영화에서 나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극적인 표현을 단기간 내에 해야 되니까 단편 영화라는 것은 사실 도슨투의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15분에서 30분짜리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축약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이 깊은 뜻이 좀 있었구나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 작품에서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포장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고 하지만 이제 방문화도 좀 있다 하는 걸 좀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도 아주 특이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실 그 이전 화면으로 좀 이건 안 돌아가나? 그 이전 화면은 위에 거 눌러요. 위에 거 누르는데 안 돌아가. 뭐 어떻든 그냥 돌아갔네요 그냥. 그 이전에 이제 현실적으로 대낮에 있는 장면들을 쭉 보면 그래도 밝아요. 그러고 이제 대화 속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뭐 한 5천 원이면은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장소가 이제는 국밥도 9천 원, 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좀 지나면 아주 옛날 이야기거리로 뭐 5천 원만 있어도 즐길 수 있는 장소에서 만 원은 있어야지 좀 되는 장소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서 아마 감독이 파고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탑골공원으로 안 하고 파고다라고 정한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종복이 부인이 원하듯이 자기의 홀로서기 길을 찾아서 버스 타고서 그냥 파고도로 가는 그 장면으로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 초고령 사회가 이제 대두가 돼서 한 20%가 이제 노인이 된 사회가 되었고 조만간이면 30%가 되는데 오도가도 갈 데가 없어서 사실 데이터를 보면은 고독사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유일하게 좀 감독이 좀 제시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저도 그 파고다 앞에서 한번 자원봉사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의정부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의정부 쪽에서 왜 그 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오십니까? 그랬더만 얘기는 간단해요. 아는 사람이 있는 근처에 가면은 막 말들 나오고 그러니까 싫은 점이 많대요. 여기 오면 아는 사람도 없고 팔각정에서 너도 나도 뭐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평등사회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다.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대화가 다 통하는 장소다. 그래서 제가 이 감독이 고심 끝에 장소를 정했고 이름도 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 공원에 대한 이런 그 이미지도 좀 있지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 영화로서는 잘 만든 거 아니겠나. 반면에 이제 극적인 반전의 장면들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단편 영화의 입장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이런 작품 속에서 과연 어떻게 노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 노인화가 되면서 점점 고령층이 많아지는데 우리 긍정적인 단어에서는 겸손, 인내심, 친근함, 뭐 이렇게 인지함,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많죠. 저거는 아마 환경에 의해서 점점 저렇게 변할 수가 많은데 이 영화는 아마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보내고 싶어서 좀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도서태 예, 영화는 그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개척해 나가는데 충분한 사회적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로 볼 때 지금 이 영화는 그 가족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닥칠 양극화 시대와 이데올로기의 크나큰 문제를 암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젊은 층은 이거 이 두 여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요. 근데 전통적인 그 우리 가족 관계로 살아온 사람들은 또 서구는 더욱이 더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는 남자 며느리를 보는 게 당연해지고 여자 사회를 보는 게 당연해지는 이 문제점을 사실은 이 영화에서 배경으로 보이지 않게 더 크게 갖고 가고 있는 작가의 관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생각, 개인적인 편견으로서는 여자 사회를 볼 수 없다는 게 맞지만은 이런 경향이 많이 틀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영화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가족관계를 형성해 주는 게 옳은 건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주장으로서 문제는 제기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는 뭐 저의 그 약간 저도 올드한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또 하나는 영화를 이제 지금은 이제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남자가 반지를 던지는 게 상황 설정이 영화적 표현으로는 너무나 안 맞아요. 그 먼 거리까지 갑자기 당황해서 반지를 던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분명히 허구적이지만 허구적인 것도 합리적인 테크닉인 영화적인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단지 그냥 재미로 보면은 재미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깊게 빠지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저기 이야기 나눌 요소가 매우 많은 영화라서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세계적인 추세의 관점에서도 한번 논해 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